왜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여기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우리가 꿈의 힘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꿈이 궁극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힘을 이용했던 한 남자의 삶 속으로 잠시 빠져들어 봅시다.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는 상상의 경이로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환상의 기쁨과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수한 도전과 좌절에 직면했고 심지어 파산에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계속 싸우게 하고 계속 그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생각이나 변덕스러운 환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고 가장 어두운 시절에 그를 인도하는 빛의 등불이었습니다. 그에게 계속 전직해 하고 위대함을 위해 계속 노력해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해서 믿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는지 보세요. 작고 보잘것없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마법의 세계적인 제국까지 그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정을 점화시키는 불꽃이고 돛을 채우는 바람이며 우리의 여정에 동력을 주는 연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주고 노력해야 할 목적이자 성취해야 할 목표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를 허물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도록 밀어줍니다. 꿈은 일이 어려워질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엔진을 계속 작동시켜주는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꿈이 우리에게 연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동기부여는 우리의 꿈을 살려주는 심장박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고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며 우리의 꿈을 밝게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다면 꿈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와 함께 꿈은 가시적인 목표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비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바뀝니다. 잠시 토마스 에디슨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혁신과 집념의 대명사인 에디슨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의 이름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새겨지건 에디슨은 1000번이 넘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1000번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디슨을 방해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각각의 실패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것들을 좌절이 아니라 성공에 더 가까운 단계로 간주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을 계속해서 성공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변함없는 동기부여였습니다. 그의 꿈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부여는 나침반이었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실패의 바다를 통과하도록 그를 인도했고 그를 성공의 해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태워야 하는 불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추진력이자 점화시켜야 할 열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불이 붙으면 그것은 밝게 타오를 수 있고 우리가 꿈으로 가는 길을 밝히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도록 밀어주며 우리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도록 격려합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기를 꿈꾸든 베스트셀러 소설을 쓰든 또는 단순히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를 꿈꾸든 동기부여는 여러분의 동맹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치어리더, 코치, 여러분의 원동력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밀어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격려해주고 꿈을 이룰 때는 함께 축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의 문을 여는 열쇠는 동기부여입니다. 꿈과 동기부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꿈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행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세요. 꿈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반면에 동기부여는 그 목적지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추진하는 연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길이 험난해질 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관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샘을 만나보세요. 샘은 항상 호평을 받는 작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고 단어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엮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기부여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꿈은 먼 환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 몇 달, 몇 달이 몇 년으로 변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은 단지 그거 꿈에 머물렀습니다. 재능과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기부여 부족은 그가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자, 알렉스를 생각해보세요. 알렉스는 항상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뚜렷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의 노력에서 다음 노력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기부여는 풍부하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운전대가 없는 강력한 엔진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꿈과 동기부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공하며 우리의 동기부여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동기부여는 우리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샘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추구할 동기부여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알렉스는 동기부여는 있었지만 그것을 인도할 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꿈과 동기부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없다면 꿈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에 연료를 공급하고 동기부여가 여러분의 꿈에 의해 인도되도록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꿈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종종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도전들을 제시합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꿈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장애물들은 단지 우리의 꿈으로 가는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꿈으로 가는 여정의 우회로일 뿐입니다.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사들은 그가 21살의 나이에 희귀한 형태의 운동신경 질환을 진단받은 후 그가 살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호킹은 그의 신체적인 한계가 그의 삶 또는 꿈을 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주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획기적인 발견들로 이어졌고 그는 마지막 날까지 과학계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킹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에 의해 부과된 신체적인 한계부터 그의 동료들이 회의적으로 여기는 것까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건입니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장벽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에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기부여의 진정한 척도는 일이 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력에 관한 것이고 아무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몸을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시작했고 무엇을 향해 노력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그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을 때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당신을 가로막을 때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기회라는 걸 인식하세요. 그렇다면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꿈을 향한 길의 디딤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꿈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만능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몇몇 보편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는 명확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더 큰 꿈을 향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더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연료 역할을 하고 우리를 새로운 활력과 투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른 핵심 전략은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독서, 영감을 주는 음악, 우리의 꿈을 믿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우호적 관계망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우리의 동기를 유발하고 꿈들을 잘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인내의 힘을 잊지 맙시다. 인생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좌절에 직면했던 여성인 오프라 윈프리처럼 일이 힘들어질 때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투지를 갖는 것입니다. 윈프리는 자신과 그녀의 꿈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꿈과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위대한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정신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의 신체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어야 꿈을 쫓고 동기부여할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의 성취들을 축하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각의 성취는 우리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열망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꿈에 연료를 공급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의 꿈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것을 성취할 동기를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